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달아오르던 분양시장 열기가 이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인 안산에까지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의 높은 청약가점과 고분양가에 치인 30대 엑소더스 수요들이 몰려들면서 청약 경쟁률을 밀어올렸다고 하죠. 여기에 신안산선 교통호재와 비규제 지역 혜택으로 지난 8일 안산 초지역 센트럴포레가 1순위 35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청약 열기가 계속되면서 매매가도 상승시킬 수 있을지 안산시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에 있는 안산시는 서쪽 단원구와 동쪽 상록구로 나누어져 있고 서남부로 바다를 건너면 나오는 해양 관광지인 대부도까지 섞여 있는 지역인데요. 반월 국가산단이 있는 수도권 공업 핵심 도시로 성장하며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반대로 그 영향으로 성량값 주공아파트 위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나 공기질 악화 등 주거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죠. 특히 안산시청이 있는 중앙역 로데오 거리 인근에 뉴코아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롯데백화점 등 핵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고잔 신도시나 초지 상록수 선부역세권 및 안산역 다문화 거리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 중인 그랑시티사이 역시 새로운 생활권과 상권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교통을 보면 도시외곽 남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및 평택 시흥고속도로가 동서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지만 안산 분기점 및 북수원 나들목 구간에 출퇴근 시 잦은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화성 송산 그린시티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반월공단 출퇴근 도로인 해안로 역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입주가 진행될 그랑시티사이 및 3기 신도시 장상지구 신길지구 등 입주민들이 많아지기에 병목 현상 구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죠. 그 외에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및 수원 문산고속도로가 외곽으로 지나고 있지만 진출입로가 안산 반대 방향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요. 2026년 전체 개통될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호재로 수도권 외곽도시들과의 접근성은 높아질 예정입니다. 철도는 기존 동서를 관통하는 4호선에 이어 소사원시 서해선 복선전철이 작년 6월 새롭게 개통되면서 안산에서 부천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안산을 경유하는 수인선과 초지역에 정차할 인천발 KTX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하지만 서울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노선은 기존의 4호선뿐. 이 역시 동작 방향으로 뻗어 있어 서울 중심으로 연결되기에 서울 중부나 동부로의 이동은 편하나 서부로의 이동은 돌아가는 단점이 있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지 21년 만인 지난 9월 신안산선이 착공되었는데요. 이름처럼 안산 내의 정차역이 7개나 신설되면서 2024년 1단계가 개통할 예정인데요. 개통 시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어 그간 돌아가야만 했던 서울 서부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꿈의 지하철로 기대를 받으며 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신도림, 광명, 시흥 등 역 주변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많은 거품이 끼게 만들었는데요. 안산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안산은 초이노믹스, 부동산 3법 등 많은 완화 정책으로 한창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시기였던 2015년 말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9.13 규제로 인해 서울 인근 지역이 풍선 효과로 상승한 시기에도 안산까지는 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올해 5월 착공 계획이 발표된 신안산선 호재로 역 주변 단지들의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역 인근 신축 아파트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작년 4월 입주 때까지만 해도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후 소폭 상승하다 올해 5월부터 급격히 상승하면서 현재는 1억가량 더 오른 상황이네요.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안산문화광장, 안산시청, 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있어 생활권이 좋고 추후 호수역까지 생길 예정인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올해 5월까지 4억 9천만원대로 보합세를 유지하다 발표 후 지금은 6억 정도로 1억가량 거품이 끼게 되었죠.
특히 이 단지는 스타 강사 빠땡이 찍어준 곳이기도 해 투기 수요들이 몰리기도 했고요. 신안산선과 4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초지역에 있는 안산 라프리머 역시 작년 말까지는 4억 2천만 원대로 분양권 거래가 되다 올해는 5월까지 4억 초반으로 오히려 하락하는데요. 이후 11월에는 무려 84건이나 거래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며 4억 3천대로 다시 올랐죠. 마피로도 거래가 되었던 장로구 그랑시티자이 역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가 6월부터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11월에는 119건의 분양권 거래가 되며 3천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분양 쪽으로 가보면 올해 안산에서 청약을 한 단지는 지난 11월 이편한 세상 조지역 센트럴폴의 뿐이었는데요. 역시 신안산선 기대감으로 34.94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분양단지 인근 메이저타운이나 롯데캐슬 퍼스트 등의 가격이 10월에 급격히 올라가는 등 인근 분양가 띄우기 정황마저 생기며 역세권 인근 단지에 급격히 거품이 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 신안산선 호재로 역세권 단지들에 끼는 거품으로 인해 8월부터는 매매 가격 지수까지 상승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신안산선으로 인해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신안산선 성포역 주변의 경우도 월피동 주공 3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기존 안산 역세권 단지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외지인 거래가 아닌 도시 내 거래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산은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지역 내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지역에만 가격 상승이 된 것이며 그 수요가 많지는 않아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기 수요들의 추격 매수가 끊기면 가격은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안산의 실수요들이 줄어들 만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월공단과 90년대 개발된 고전 신도시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으나 2011년에 약 72만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65만 명까지 8년간 10%가량 줄었죠. 특히 20에서 40대의 생산인구가 감소세가 심하며 오히려 50에서 80대는 증가하여 도시 고령화까지 심각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안산시 조성 자체가 77년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반월 신공업도시로 개발된 만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진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의 아파트 평균 연하는 17년, 상록구는 24년에 달하니 인근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시흥의 목감 장현지구 등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지구로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송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지난 8월 중에만 913명이 이주하며 전달에 비해 20배나 증가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안산시의 기반 산업인 반월 시야공단의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조업 경기 하락으로 인해 근로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지난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반월 시야산단의 침체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 추이는 2016년 82.1%에서 2017년에는 73.9%, 지난해는 72.1%, 그리고 올해 6월 기준 69.9%로 하락할 정도로 점점 더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단 인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촌의 공실률도 높아졌고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6월 강소연구 개발특구를 지정하고 반월 시야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산단 주변 공인중개사나 입주기업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산단 내 공장을 사들인 뒤 경영상 어려움 등의 조건을 맞춰 공장 임대업으로 돌리고 임대 수익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기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임대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 페이퍼 컴퍼니 등을 촘촘히 걸러낼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수익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만 이런 현상이 잡힌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야만 국가의 지원이 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변질되어 들어가지 않고 실제 입주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안산에는 신안산선 교통호재를 이용한 역 주변 단지들과 신축 분양단지 가격 띄우기 등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거품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니 역에서 조금만 떨어진 단지들은 가격 보합세나 하락세를 띠고 있죠. 하지만 이는 건설사들과 시내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 형성된 거품일 뿐,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품은 인근 실수요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금방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의 기반 산업인 반월공단의 불황은 몇몇 교통호재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폐업과 실직 등으로 핵심 생산인구인 20에서 40대가 탈안산 현상을 보이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인구 감소에도 3기 신도시 중소규모 택지로 지정된 장상지구 및 신길 2지구에는 각각 13,000호와 7,000호, 총 2만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7,600여 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많은 공급에 의한 전세가 하락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여파는 결국 매매가 거품이 빠지는데 일조할 것이고요. 지금 12.16 정책으로 인해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매매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여파는 수도권으로 번져나갈 것이고 가장 외곽에 있는 안산의 수요들이 다시 상급지로 조금씩 회귀하면서 인구 유출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고요. 결국 신안산선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들은 점점 더 안산에서 안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기반 사업이 위험한 안산에 끼인 거품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지금 거품이 끼고 있는 단지에 뛰어들면서 투기 수요들의 빚을 대신 떠안아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